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서른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에게 유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30살 전후입니다. 그만큼 30살이란 나이가 고민이 많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 여기까지 떠밀려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일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 서른에 새로운 도전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세 가지 정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늦은 도전을 해도 경쟁력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여기서 늦은 도전을 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나이를 나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뒤늦게 도전을 해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나이의 영향을 덜 받는 일, 적게 받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상담 전문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자기만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 이런 분야들은 크게 나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비교적 나이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태클을 타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크든 작든 자기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가면서 또 일과 공부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뭐 석사든 박사든 계속 하면서 나중에는 대학의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강도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도 이렇게 병행하는 이런 테크죠. 그러다가 이제 경쟁력이 생겨서 뭐 대학 교수, 전임 대학 교수로 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자기 사업과 출강을 병행하는 이런 테크를 많이 타십니다. 반대로 늦은 도전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적은 분야는 어떤 거냐?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거, 회사 생활을 하는 거,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사기업에 비해서는 나이의 영향이 적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부서 발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직무에 대해서도 좀 불이익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한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입사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초중고 교사, 유치원 교사 이런 분들도 사실 나이에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나 변호사도 아무리 이게 전문 자격증이라고는 하지만은 나이가 있으면은 좋은 병원에 근무하거나 좋은 로펌이나 판검사 임용이나 이런 것에서 불리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나이가 많으면 학부모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담임을 맡거나 뭔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도전을 하신다면은 이거를 나이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리고 최소 10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자, 기능을 보유한 분들은 이런 분들을 아주 존경합니다. 특히 장인 레벨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너무 존경하는데요. 우리 건설 현장에 있는 이런 도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전문가고요. 그리고 중장비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빵지술래란 말도 아시죠? 그런 이런 그 제빵 이런 기술자분들 이런 분들 아주 존경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그 기술직이나 기능직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초중고 대학까지 나와서 좀 이렇게 평범하게 오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서른만 되어도 특정한 기술이나 기능적인 면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훨씬 더 이렇게 저연봉으로 뭔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른만 되어도 여러분이 특정한 기술이나 기능적인 면으로 뭔가 어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도 자격증 따는 걸 집착한다든지 뭐 공인 외국어 점수를 올리겠다고 발버둥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서른만 딱 넘어가도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의 그 대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것들에 많이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자꾸 그 틀을 못 벗어나요. 내가 요거 할 줄 알면은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요거 할 줄 알면 요게 돼. 이게 이런 좀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연봉이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인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CEO의 마인드, 투자자의 마인드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게라도 사업형 마인드로 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방송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는 이런 경제적 자유를 얻은 젊은 분들, 여기서 젊은 분들이라면 40세가 채 안 되는 그런 슈퍼리치나 아니면 좀 자수성가한 슈퍼리치들,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이분들 다른 거 없어요. 나이 어렸을 때부터 작게라도 자기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작게라도 자기 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작게라도 자기 비즈니스를 조금만 작지만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 자격증 딸래, 나 무슨 외국어 잘해서 뭐 할래, 이런 마인드라면은 솔직히 좀 뒤늦은 도전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거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까 CEO의 마인드나 투자자의 마인드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 리더십, 그리고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의 그 흐름, 그리고 인맥,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를 포착하는 이런 능력들을 포함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인맥과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혼자서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을 넘어간다면 여러분이 30살이 넘은 도전을 할 때는 절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1인 기업 이런 걸 하는 분들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좋은 파트너라든지 좋은 동역자,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좋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멘토나 좋은 인맥을 계속 여러분이 주변에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인맥을 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대학원 진학과 같은 이런 방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꾸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혼자서 공무원 공부하듯이 수험 생활하듯이 방에 들어 앉아서 도서관에 들어 처박혀서 뭔가를 막 끙끙대고 하는 거를 내가 노력한다, 자기 개발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30살 이후에는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뭔가 학생 때 같은 레벨로 하시면 안 돼요. 취준생 같은 레벨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엄연한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이라는 그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라는 그 1인 회사의 CEO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러한 나를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어필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셔야지,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막 뭔가 들여다보고 도서관에서 막 책 쌓아두고 뭐 열 몇 시간씩 그냥 끙끙대고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인맥과 좋은 동역자를 항상 만나는데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